안녕하세요. 헬스조선 건강똑똑 탈모편 진행을 맡은 헬스조선 전종부 기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탈모입니다. 탈모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소하실 수 있도록 헬스조선 건강똑똑에서 준비한 탈모 백과사전 파트 1, 2를 함께 해주실 피부과 전문의 노윤우 선생님 소개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피부과 전문의 노윤우입니다. 원장님, 탈모 환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치료를 받는 환자 연령대는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탈모 진료 환자가 24만 명을 넘어섰고 또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원장님, 탈모는 정복되기 어려운 질환인가요? 네, 우선 우리가 잘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탈모라는 건 어떤 질환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모발에 생기는 문제를 통틀어서 말하는 증상이라는 겁니다. 환자는 머리가 많이 빠지거나 또는 예전보다 머리카락의 볼륨이 줄어서 비어 보인다, 이런 증상을 말하게 되는데, 이런 탈모라는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위궤양이나 담석증, 맹장염 같은 복통이라는 증상을 일으키지만 그 질환에 따라 치료가 다른 것처럼 안드로겐성 탈모증, 원형 탈모증, 휴지기 탈모증은 완전히 다른 질환이고 또 치료도 다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모 증상이 있으시면 병원을 찾아와서 의사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탈모의 원인 질환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안드로겐성 탈모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드로겐성 탈모증은 여성들에게도 남성과 똑같이 유전이 됩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남성과 같이 대머리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정수리 모발이 점점 가늘어져서 훤하게 보이는, 흔히 말해서 소갈머리가 없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남성들의 안드로겐성 탈모증을 남성형 탈모증이라고 부르고 여성들의 안드로겐성 탈모증을 여성형 탈모증이라고 부릅니다. 안드로겐성 탈모증은 다른 탈모 질환과는 다르게 모발이 많이 빠지는 증상보다는 모발이 가늘어지는 증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 초기에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유전적인 탈모 진행에 영향을 주는 후천적인 조건들이 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조건들을 알아두고 미리 준비를 하면은 유전 인자가 있어도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유전적인 탈모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트레스만큼 중요한 생활 원인이 수면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탈모 유전인자를 받아서도 스트레스가 적은 환경을 만들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또 상식 수준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다면 탈모를 최대한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안드로겐성 탈모증은 어떻게 꾸준히 치료하나요? 우선 안드로겐성 탈모증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진행을 막는 경구 치료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남성들의 경우에는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타스테라이드 같은 성분의 약을 꾸준히 복용할 경우에 탈모가 진행되는 것을 거의 90% 막을 수 있습니다. 약물을 꾸준히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른 보조적인 치료를 통해서 탈모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탈모가 많이 진행돼서 약물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모발 이식이라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또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발 이식 수술은 탈모가 진행되는 것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모발이 없어진 부위 두피에 모발을 채워주는 치료입니다. 이식한 모발은 한번 나면 영구적으로 유지가 되지만 수술하지 않는 나머지 모발은 계속해서 탈모가 진행이 됩니다. 모발 이식을 받아도 좋은 결과를 유지하려면 꾸준히 병원에 방문해서 두피 모발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모발 이식 후에 도움이 되는 관리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원장님? 안드로겐성 탈모증이 있어서 모발 이식을 한 경우에는 수술 후에도 탈모가 계속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탈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SNS 광고에 현혹돼서 검증되지 않는 보조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의료진의 진단 후에 적절한 치료제나 보조제를 처방받으실 것을 권장해 드리는데, 병의원용 헤어케어 제품 중에는
탈모를 촉진하는 성분인 DHT 합성을 감소시키고 모발에 케라틴 75라는 물질을 합성을 촉진해서 모발 고정력을 증가시키는 보조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쉐딩 현상이 없고 기존에 처방된 치료제와 병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증된 헤어 케어 제품을 통해서 모발이나 두피 케어를 하면 탈모 진행을 막는 데 뿐만 아니라 모발 이식 전후에 그 케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탈모 질환인 원형 탈모증과 휴지기 탈모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탈모증은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면역 세포가 모낭을 공격해서 모발이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형 탈모증은 머리털뿐만 아니라 눈썹이나 수염 같은 우리 몸의 다른 부위에 있는 털들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원장님? 보통 원형 탈모증은 동전 모양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 빠진 모양을 보면 쉽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모양이 아주 애매한 경우에는 진단을 위해서 모낭이 포함된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원형 탈모증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면역 반응으로 생긴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을 억제하는 치료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약물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원형 탈모증을 치료할 때는 부작용이 생기는 여부를 꾸준하게 잘 관찰하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또 원형 탈모증은 재발을 잘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가 된 후에도 살면서 원형 탈모증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인가요? 원형 탈모증의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유전적인 소인도 있는데 원형 탈모증의 유전은 안드로겐성 탈모증, 대머리 유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유전인자입니다. 원형 탈모증도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받는 분들이라면 취미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그런 방법을 추천드리고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과 또 영양이 잘 잡힌 식단으로 면역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휴지기 탈모증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휴지기 탈모증은 휴지기 모발이 증가되어서 머리가 많이 빠지는 증상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우리 모발은 한 달에 1cm 정도 자라게 되는데 이렇게 자라고 있는 모발을 우리가 생장기 모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모발은 계속 자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자라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성장을 멈춥니다. 그때 성장을 멈춘 머리를 우리가 휴지기 모발이라고 합니다. 성장을 멈추고 휴지기 모발이 되면 약 100일 정도 후에 자연스럽게 빠지고 또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 그 자리에서 또 새로운 모발이 자라나고 그러면 새로운 모발의 생장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생장기 기간이 짧아지게 되면 짧은 시간에도 성장을 멈추고 휴지기로 넘어가는 모발의 비율이 많아져서 휴지기 탈모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발은 안 빠지는 게 정상이 아니라 하루에 100개 정도는 빠지는 게 정상이고 정상적인 휴지기 비율과 다르게 어떤 이유에서든 휴지기 모발이 25% 이상이 되면 머리 빠진 양도 증가되고 이런 경우를 휴지기 탈모증으로 진단을 합니다. 휴지기 탈모증의 주된 원인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휴지기 탈모증을 일으키는 흔한 원인으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흔한 원인이고 또 요즘은 심한 다이어트를 해서 또는 수술을 받았거나 어떤 약물을 복용했을 경우에도 휴지기 탈모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출산 후에 머리가 많이 빠지는 출산 후 탈모증도 일종의 휴지기 탈모증입니다. 휴지기 탈모증은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둬도 회복이 잘 됩니다. 아주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모발 영양제를 복용하거나 두피에 성장인자를 주사해서 생장기 기간을 늘려주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탈모 백과사전 파트 1, 2를 통해 안드로겐성 탈모증, 모발 이식, 원형 탈모증, 휴지기 탈모증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탈모 환자와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탈모라는 증상은 우리가 흔히 겪는 증상이고 또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진단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면 대부분 탈모는 치료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청자들께서도 탈모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지식을 알아서 탈모 증상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헬스조선 건강똑똑 탈모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